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사령탑 버스터 포시가 던진 판도 뒤집기 승부수. 이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100억 원대 비즈니스의 진짜 내막을 공개합니다. 이 500억 원짜리 패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는 무능한 실패작이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수뇌부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거대한 재정적 짐으로 치부되었던 아시아의 슈퍼스타. 지금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시장은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연일 샌프란시스코가 대대적인 선수 정리, 이른바 박앤세일에 들어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트레이드 시장에 올라온 4명의 이름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다름 아닌 이정우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요동쳤고 경쟁 구단들은 입침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샌프란시스코가 막다른 길에 몰려 백기를 들기 직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빅리그를 호령했던 전설이자 샌프란시스코의 최고 권력자 버스터 포시가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전 메이저리그를 경악하게 만든 기습적인 번복이었습니다. 그는 각 구단 단장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든 가져가라. 하지만 이정후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자산이다. 이 미친 듯한 반전은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지각 변동의 진짜 규모를 이해하려면 시간의 태엽을 올해 5월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침몰해가는 난파선과 같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선수단 페이로를 안고서도 성적은 끝없이 추락했죠. 미국 현지 매체들은 버스터 포시가 라파엘 데버스, 매트 체프먼, 윌리 아다메스, 그리고 이정후까지 팀 내 가장 몸값 높은 3명의 스타를 처분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이언츠 수뇌부의 침묵은 사실상 그 보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MLB 트레이드 시장은 즉각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2024년 초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와 맺은 6년 1억 300만 달러라는 거대 계약을 두고 돈을 길바닥에 버린 최악의 계약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2년 연속 그를 괴롭힌 부상악재, 세계 최고 리그의 압도적인 구속에 대한 적응 난항, 그리고 곤두박질 친 타율까지. 한국의 바람의 손자였던 이정후는 순식간에 아무도 맡고 싶어하지 않는 거대한 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6월이 시작되자마자 말도 안 되는 반전 드라마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96경기를 치르는 동안 그의 타율은 300이라는 기적 같은 수치로 치솟았고 홈런 6개, 37타점, 도루 6개, 그리고 OPS는 771을 기록했습니다. 우익수 자리에서의 수비력은 리그 평균을 훨씬 상회했죠. 단 2달 만에 이정후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구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더 이상 먹튀 계약이 아닌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모든 빅리그 팀들이 가장 탐내는 최고의 카드가 된 것입니다. 유력 매체들은 앞다투어 그의 새로운 둥지가 될 구단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USA 투데이의 베테랑 기자 밤 나이팅게일이 메이저리그 전체를 흔드는 폭탄 보도를 터뜨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정후와 관련된 모든 트레이드 협상의 창구를 공식적으로 닫아 걸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정후는 트레이드 불가 언터처블 선수로 지정되었으며 어떤 거액의 제한도, 그 어떤 타협도 무의미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리그 전체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대대적인 리빌딩이 시급한 팀이 왜 하필 가치가 정점에 오른 선수를 팔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버스터 포시는 도대체 무슨 판을 짜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법 같은 수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닫힌 샌프란시스코 수뇌부의 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재정적, 전략적 매트릭스를 하나씩 파헤쳐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정교한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냉혹한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팀의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라파엘 데버스를 보십시오. 타격감이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그의 계약 뒤에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2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연봉 보증액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제정신의 구단도 그런 재정적 시한폭탄을 스스로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트 체프먼과 윌리 아다메스는 어떨까요? 올해 그들의 기량은 수직 하락했고 터무니없이 높은 몸값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에게는 트레이드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존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팀으로의 이적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설령 팔더라도 거액의 연봉을 보조해주며 3류 선수들을 받아와야 하는 처지입니다. 거물급 카드들이 모두 동결된 이 판국에 팀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품질 자산은 오직 이정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에 지금 그를 파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스스로 전력의 줄기를 자르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뉴욕 매츠나 시카고 화이트삭스처럼 팀을 뿌리째 뽑아 재건하며 3전년 동안 리그 최하위에서 구르는 것을 감수하는 팀들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버스터 포시와 자이언츠 수뇌부의 야망은 명확합니다. 올해는 비틀거렸을지 몰라도 바로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가을 야구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정우를 판다면 유망주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유망주가 만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정우를 판다는 것은 2년 동안 공들여 만든 경주차의 엔진을 스스로 부수는 짓입니다. 버스터 포시는 이정후를 지키는 것만이 다음 시즌 가을 야구로 가는 열쇠를 쥐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 팬 99%가 놓치고 있는 극도로 정교한 요소는 바로 이정후의 계약 구조 속에 숨겨진 마법입니다. 2024년 체결된 6년 계약 안에는 2027년 시즌이 끝난 후 발동할 수 있는 단독 계약 해지권, 즉 옵트아웃, OPT-아웃 조항이라는 치명적인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정우가 지금처럼 괴물 같은 기량을 내년까지 유지한다면 그는 남은 2년 계약을 차버리고 FA 시장으로 걸어나가 수천억 원대의 대형 신규 계약을 따낼 권리가 있습니다. 경쟁구단 단장들은 이 위험 요소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유망주를 바쳐 이정우를 가져온다 한들 2027년 이후 그를 공짜로 놓칠 수 있다는 거대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죠. 버스터 포시는 상대들의 이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지금 이정우를 트레이드 시장에 올려봤자 타구단들은 옵트아웃 리스크를 핑계로 가격을 깎아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석을 헐값에 넘기겠습니까? 이정우를 지켜내고 그의 전성기 기량을 짜내어 우승 트로피를 노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베테랑 행정가의 진짜 계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망주 수급과 팀 체질 개선이라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터 포시는 헬리온 라모스라는 아주 잔혹한 대체 카드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두 선수의 데뷔를 보십시오. 라모스는 현재 66경기 동안 타율 262, 9홈런, 31타점, OPS 738이라는 비교적 평범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스카우트들의 눈을 사로잡는 숨은 기록이 있습니다. 라모스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20개 이상의 홈런을 터뜨린 거포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라모스는 2029년 시즌이 끝날 때까지 FA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단이 그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정우보다 훨씬 깁니다. 즉 지금이 라모스의 트레이드 가치가 차트의 최정점에 달해 있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버스터 포시는 잔혹하지만 매우 정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라모스를 미끼로 던져 즉시 전력감 유망주 투수들을 낚아채고 외야의 모든 공간을 정리하여 이정우를 샌프란시스코 공격진의 유일무이한 태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냉정한 계산은 마운드와 타석 위에서 보여준 이정우의 진짜 클래스를 확인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난 7월 26일 로스앤젤레스 엔젤스와의 경기를 돋보기로 확대해봅시다. 그날 경기는 전문가들이 완벽한 지배라 부른 무대였습니다. 이정우는 시즌 6호 홈런을 터뜨리고 결승 2타점을 올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순간은 외야에서 펼쳐진 그의 마법 같은 수비였습니다. 타구의 궤적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읽어낸 완벽한 예측, 바람을 가르는 폭발적인 주력, 그리고 100m에 가까운 거리에서 홈으로 달려들던 주자를 단번에 사살해버린 명품 보살까지. 그것은 예술의 경지에 오른 완벽한 오툴 플레이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 같은 경기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7월 27일, 이정우는 선발 라인업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동요했고 샌프란시스코가 비밀 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 그를 숨긴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다시 무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이정우는 전날 7회 타석에서 팔꿈치에 쓰라린 사고를 맞은 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보호대를 차고 있었음에도 통증이 심해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고통을 참아내며 승부를 결정지었던 그 투혼, 그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짜 상징의 투지였습니다. 버스터 포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정우의 가치는 전광판에 찍히는 건조한 숫자 따위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흥행을 보증하는 수표이자 수백만 아시아 팬들을 매료시키는 강력한 자석이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글로벌 마케팅을 이끄는 심장입니다. 이정우를 판다는 것은 단순한 핵심 타자의 이탈이 아니라 구단 전체의 혈맥과 정체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짓입니다. 버스터 포시의 이정우 트레이드 불가 선언은 미국과 한국 언론이라는 기름통에 불을 지른 격이었습니다. 8월 4일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둔 MLB 시장은 이미 수많은 카드들이 얽히고 설켜 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욕 매츠는 공식적으로 백기를 들고 선수들을 처분하는 세일 모드로 전환하여 중심 타자 루이스 로버트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뉴욕 양키스가 그토록 갈망하는 포수 라이언 제퍼스에 대한 제안을 들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선발 투수를 찾느라 안달이 났으면서도 핵심 유망주는 내주기 싫어하는 구두쇠짓을 하고 있고 디트로이트는 8회와 9회를 책임질 구원 투수를 찾기 위해 시장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눈앞에 이득만 따지는 시장 한가운데서 이정우를 향한 샌프란시스코의 단호한 태도는 거대한 바위섬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현지 대형 커뮤니티에서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라모스를 팔아 투수를 보강하고 이정우를 팀의 핵심으로 지켜낸 버스터 포시의 천재적인 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2027년 옵트아웃 조항이 있는 선수를 지키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이정우가 너무 잘하면 2년 뒤 팀을 떠날 것이고 못하면 500억 원짜리 계약에 발이 묶일 것이라는 지적이죠. 버스터 포시는 자신의 단장 커리어 전체를 걸고 이 위험한 도박에 올인한 셈입니다.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시장이라는 전쟁터는 결코 심장이 약한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고개 끄덕임으로 수천억 원의 돈이 가루가 되고 다시 태어나는 잔혹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버스터 포시는 선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의심받고 부상에 신음했지만 마침내 절망의 바닥에서 올라와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증명해낸 아시아의 영웅 이정후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국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8월 4일 트레이드 마감 시각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체스판의 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이정후의 이 운명적인 동행이 그들을 가을 야구라는 천국으로 이끌지 아니면 또 다른 재정적 지옥으로 떨어뜨릴지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정후는 더 이상 미국 무대의 검증용 선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침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전설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이 냉혹하고도 아름다운 비즈니스의 진짜 매력을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터 포시의 이 과감한 승부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이정후라는 핵심 축을 중심으로 내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